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올해 초 저는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 적금 대신 비트코인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해보자. 사실 그때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거품이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계획대로 꿋꿋이 적립식 매수를 실행했고요. 최고점에서 비트코인 투자 6개월 차, 제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가상화폐 투자는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선 비트코인으로 20억을 번 사람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고,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업비트를 깔기 시작, 저 역시 첫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투자 방식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까웠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지 투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단타 매매만 몰두하다 조금의 수익을 남기고 투자를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21년 또다시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잠시 다시 손을 대봤지만 변동성에 지쳐서 결국 미국 주식으로 모두 갈아탔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제 투자 리스트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작년 1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신호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고요. 단기간에 수십조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며 자금 유입액도 급증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왜 굳이 비트코인일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채는 정부가 필요하면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약 95% 이상이 채굴되었고, 앞으로 남은 5%는 점점 천천히 채굴되며 2140년이면 모든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새로 찍어낼 수 없고요.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균열과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속에서 비트코인은 희소성,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으로 재조명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공급 제한, 반감기, 채굴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은 희소성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통 포트폴리오에 소규모로 편입될 경우 누적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금이나 부동산 대비 높은 수익성과 낮은 상관계수는 위험 분산에 효과적이며 ETF 제도화 이후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또한 자산 배분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한다라고 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시장의 흐름 속에서 변화의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향한 정부와 금융권의 태도가 경계와 규제의 중심이었다면요. 최근 들어서는 그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백악관에 디지털 자산 전담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일가는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 밈코인까지 발행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코인이 나왔으니 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 가치를 1대1로 고정해서 화폐 쓰듯이 쓸 수 있는 코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발행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률 준수 법안 통과, 비금융 대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서 규제인데 왜 호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걸 법으로 인정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에 기관들이 투자를 유도했죠. 비트코인만 57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 메타플래닛 등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ETF 상위에 비트코인 ETF가 있었는데 올해 역시 자금 유입이 많은 ETF 5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정부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상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기관들이 이런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위스 중앙은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최근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CEO 다이먼이 비트코인 매수 허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원래 이 사람은 반 비트코인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고객 계좌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그는 흡연은 권장하지 않지만 할 자유는 있다라고 말하며 본인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정책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나는 비트코인을 계속 외면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글로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자산군의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단타로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올해 1월부터는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 방식은 미국 주식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현재 0.0321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10% 이상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물타기를 몇 번 해서 현재 총 보유 자산은 474만 원 정도가 되고요. 6개월 수익률은 11.42%가 됩니다. 물론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제가 6개월 동안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놀라운 수익입니다.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편으론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드실 겁니다. 저 역시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는데요. 하지만 매달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 오히려 저점에서 더 많이 담아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방식 그대로 1비트코인을 모을 때까지 꾸준히 그리고 묵묵하게 매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왔고 비트코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장기 보유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참 재밌죠? 비트코인은 10년 전 1억이 무려 535억 원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2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에 10년 전 1억 투자했다면 1.9억 원이 되고요. 금에 투자했다면 3.8억 원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그런지 국내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 추이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2018년만 해도 젊은 분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50대, 60대 장년층 분들도 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잘 투자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종 똑제의 비트코인 투자 여정 남겨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